특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물량이 제대로 안 나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고, 한진이랑 롯데는 바쁜 때를 제외하고는 괜찮아졌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추석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올린 영상에 가장 많은 리뷰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맞아요. 그 물량이 지금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택배 기사님이 미리 찍어놓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났었던 거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택배가 제대로 안 오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물론 10개의 물건을 시켰을 때 10개 다 제대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0개의 물건을 시켰을 때 한두 개 정도는 이상하게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제작을 제외하고는. 이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쇼핑몰 자체에서 물량이 없어서 지연을 걸고 그거에 의해서 물건을 늦게 받아보시는 거.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택배사의 문제입니다. 쇼핑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쇼핑몰 쪽에 이야기를 하면 쇼핑몰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늦게 배송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언제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예요. 분명히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냈대요. 그런데 나는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36시간 내에 물건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최대 2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럼 그게 왜 안 오느냐?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요. 물량이 너무 많이 늘었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은 아마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특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물량이 제대로 안 나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고, 한진이랑 롯데는 바쁜 때를 제외하고는 괜찮아졌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터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추석이에요. 올해 추석에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그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롯데택배 쪽에서는 파업을 진행하고, 물론 이 파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파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물량이 점점 증가가 되고 쌓여 있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배송에 관련돼서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파업, 그리고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기사님들이 힘들어서 그만두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루에 소화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몸이 망가지겠다. 오랫동안 이 일을 못하고 이 일이 종료가 됐을 때도 다른 업무로 넘어갔을 때, 다른 업종으로 넘어갔을 때 내 몸이 망가져서 내가 이후에 그 노동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선 나가신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롯데 택배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파업을 한 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담당자나 혹은 그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지는 잘 모르겠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점유율 때문에 그러거든요. CJ가 택배사의 점유율을 약 60%에서 70% 정도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거의 그 절반 이상의 그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한진택배가 CJ 대한통운이 왜 그렇게 물량이 많냐라고 하면은 CJ 대한통운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 혹은 그리고 기사님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타 택배보다는 괜찮은 처우 이런 것 때문에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사태와 추석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뭉쳐있게 되고 그 물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대리점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그리고 인원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드니까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원활하게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소비자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불편을 겪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제 쇼핑몰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체국으로 넘어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사기업들, 대한통운, 그다음 롯데, 한진 이 세 개의 업체, 빅3라고 하는 이 업체들은 안타깝게도 물건이 너무 많아서 배송 지연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배송에 관련돼서 롯데하고 한진은 뭐 자동화를 구축하고 큰 어떤 그 창고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걸렸었던 근무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파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그만두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배송 지연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노조와 그리고 업체가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면 그럼 고객들도 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는 고쳐나가는 진행형인데, 이제 CJ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거의 뇌피셜이에요. 자기네들이 넘버 원이다 보니까 안한 무인인 게 좀 있어요. CJ의 그 프로그램이 CM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제가 CM 플러스를 2012년, 3년도에 썼었거든요. 한 7, 8년 전에 썼었는데, 현재까지 인터페이스가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터페이스가 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편안하게 하고 있고, 워낙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하면, CJ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니까 이걸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속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플랫폼을 개선한다거나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오랜만에 써서 모든 거를 다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롯데가 요번에 프로그램을 변경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CJ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정말 너무 옛날 거 구식을 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답답한 점도 있는데, CJ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좀 안일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롯데나 한진처럼 커다란 자동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지어놓고, 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좀 자동화를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좀 편리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람으로 메워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택배를 못 받고 있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들의 플러스에서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게 됐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기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원래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받는 게 한 2일에서 3일 정도를 통상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쇼핑몰이든 아니면 택배사든 연락을 해서 이게 이동 경로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한다, 우리가 받았다 라고 저는 택배사에서 문의를 받으면,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 3일에서 길게는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내가 물건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우체국을 제외한 다른 택배사들은 한 3일 정도는 걸릴 수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면 세상도 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 마트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지만은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는 점점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는 것과 그 업체에서 대응하는 게 이게 상충되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태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누가 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택배사의 그런 시스템, 그리고 독과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높은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점점점 이 온라인 시장,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구매의 변동에 대해서 택배사들이 빨리빨리 이거를 대응해 줬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구매자분들 그리고 고객분들께서도 빠르게 택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택배가 굉장히 빨리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택배기사분들 기사를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도 생겼기 때문에 구매자들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쇼핑몰에서 늦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거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택배사에서 가져왔는데 좀 늦는다고 하면은 그래 뭐 한 3일, 4일 그 정도는 기다려 보지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급한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그래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기다리는 셈 치자라고 생각하시고는 구매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로켓 배송은 다릅니다. 로켓 배송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그리고 로켓 배송과 쿠팡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거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시스템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택배는 이제는 1일에서 2일이 아닌 2일에서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지연이 걸릴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